재정 비리에 관련된 그런 그쪽의 프레임은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 네, 2016 그러니까 그때부터 먼저 목사님에 대한 뭔가 좀 잘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 쪽에서 이제 이분들이 네. 이제 그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재정 비리가 있다. 2016년 4월경에 아가페 타운이라는 저희 그 가평에 네. 교육관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호산단장이. 네. 거기 부지 매입을 하면서 100억을 횡령했다라는 식의 또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저쪽 장로 한 분, 또 우리 쪽 장로 한 분, 그다음에 이제 행정 목사님에서 3명이 조사를 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뭘 또 요구를 했냐면 거기서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외부 감사를 받자. 요청을 했어요. 1300 몇 명의 뭐 서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 외부 감사를 받자. 예, 공신력 있는. 뭐 저희 교회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다만 근거 없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있었어요. 외부 감사를 받는데 감사 비용은 그럼 청원한 사람이 부담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근데 청원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고소 고발이 그냥 바로 들어갔던 거고 재정 비리 있어라고 딱 특정을 하고 자꾸 뭘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거지 저거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임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고소했어요. 저 사람들이 고소고발 다 했거든요. 근데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혐의 없으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계좌 추적까지도 다 저희 당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개인이요? 예, 목사님 또 오정사님.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비리가 있다. 한 7시? 7시 7시쯤 한 40명 내지 50명 불법 용역을 그게 다시 70명 이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고용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왔죠. 뭐 아수라장이었었어요. 여기 말도 못해. 여기 다 부서지고 그게 이제 뭐 보도된 다치고. 내용입니다. 그 JTBC에. 예. 그리고 이거 뭐 유리창 깨지고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우리 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 사무국 차지하겠다고 사무국 직원들 다 질질 끌고 나가고 용역들이 뭐그 동영상 다 있을 텐데 뭐 다 찍고 다 있어요. 찍고 그것도 이래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요. 예, 예. 네, 저희 방- 주십시오 그거는. 박노철 목사가 그 용역들한테 지시하고 이러는 사진 그런 거 다 있고 예,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그날 사무국에 난입한 용역들이 고소가 돼 있고 그날 들어왔던 용역들의 약 20명, 한 30명 정도가 지금 검찰에 송치돼. 기소 혐의로 네, 뭐 제가 제목을 다 혐의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특수 재물손괴, 뭐 특수 폭행 뭐 이런 뭐다 특수더라고요. 한 왜냐면 5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몰려왔으니까 이제 다섯 횟수가 개. 되겠죠. 아 그게 아니라 무슨 뭐 흉기를 사용하는 이런 게 흉기를 예, 쓰고. 뭐 왜냐하면 유리창을 깼는데 손으로 깬 게 아니라 뭐 망치로 깨면 그게 특수 손괴가 되더라고요. 예, 재물손괴. 정관이라든가 교회 총회 교단 헌법을 쭉 봤더니 지금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들이나 교단 같은 데서 이 목사를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사건이 뭐냐면 그게 언제죠? 2015년 요맘때 지나면서 2016년 1월 달에 아마 이게 2016년 1월. 네, 1월이든 2월이든 아마 그때쯤이 이제 오정수 장로님하고 노무라 장로님이 이제 개인 면담을 신청하셔서 직원들에게 세차를 지시한 적이 있으시냐라는 걸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세부에서 얘기 나누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 사건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돌았죠. 근데 세차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박노철 목사는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세차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의 얘기는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세차를 지시한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 세차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 차량, 즉 자기 사무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름도 넣어주고 세차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의 그 재정으로. 예, 교회의 그렇죠. 재정으로. 교회 직원한테. 교회 직원한테. 거기서 사실 중요하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짓말이 되고 자꾸 작은 거짓이 조금 더 큰 거짓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그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거고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흔히 지금 얘기하는 뭐 재정 문제라는 이런 어떤 이슈라고 되는 부분들 중에서 첫 번째 안타까운 거는 좀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냥 좀 관심만 끌을 수 있을 정도의 이슈만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아카페타운을 갖다가 사실은 그런 어떤 좀 시세가 명확하게 아파트처럼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얼마에 샀는데 왜 얼마에 샀어? 이게 굉장히 과장된 거야. 그 증거가 저희도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건가요? 저희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박노선 목사 편에 있는 분들과 또 양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더군다나 거기는 부동산 전공한 교수님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졌었던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당회라는 건 장로님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장로님들이 사실 좀 유감스럽게도 1층을 지지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2층을 지지하는 장로님들도 계시면 2층을 지지하는 장로님들은 다 사인을 그때 하셨어야 그때 당시에는 되겠네요. 그렇게 양분된 시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들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본인들이 사인을 해놓고. 지금 올라가 계시니까.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차명 계좌가 있다는 건 혹시 알고는 계셨어요? 차명 계좌가 아니라 명의가 서울교회에 돼 있어도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오정수 장로님 계좌로 들어가거든요. 오정수 장로님이 어쨌든 모든 저희는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모든 차입을 장로님한테 한 분한테 해서 다시 또 건축기금으로 다시 갚고 이런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명 계좌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차명 계좌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때 명의로 해서 이렇게 은닉하도록 해놓은 게 차명 계좌인데 여기는 이제 예금주 명의가 서울교회로 했지만 그거를 왜 구분을 했느냐면 수시로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차입을 했다가 또 돈이 조금 되면 상환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교회 시스템이 이런 다른 교회들하고 달라서 복식 두개 하는 것부터 다르지만 또 은행에 헌금이 입금시키는 그 과정도 달라요. 저희가 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죠. 1부, 2부, 3부 개수위원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개수위원들이 헌금을 전부 다 개수를 해서 11조는 11조. 이제 항목별로 그거를 다 기장을 해요. 제가 격리를 하면서 너무 조금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컴퓨터로 좀 입력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걸로 하면 쉽지 않겠느냐고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수기로 하는 게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전부 저희는 개수실에서 수기로 다 하고 봉투 확인하고 그래서 그거를 딱 하나은행 이렇게 가방이 있어요. 거기에 개수위원들 부장 밑에서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희는 사무국에서 금고에다 넣었다가 그걸 금고에 한우를 채우는군요. 그렇죠. 예. 금고에 넣었다가 네. 다음날 하나은행에서 여기를 나옵니다. 근데 이 돈이 교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이게 전혀 그 당시에 아니라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알겠는데 이 돈을 1년에 들어오는 총 헌금이 이 당시에 좀 지나서 여기 저희들이 입당을 하고 이제 한참 지나서 사람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한 4천여 명 이렇게 부를 때쯤 돼서 그때 가서야 한 60억쯤 이게 1년에 들어왔었어요. 지출이 한 40%. 예. 물론 여기서 지출이 또 돼야죠. 이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와야 이걸 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이게. 근데 거기다 지출 몇 프로를 할때 네가 지출하고 나면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여기서 차입금 갚은 거 이거를 서울교회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교회 통장으로 일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예. 일이 들어갔으니까 갚을 때 일이 들어갔으니까 서울교회에서 서울교회 들어갔으니까 이건 서울교회 거다 이런 얘기. 지금 그런 주장을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서울교회 거라면은 이게 서울교회 거라고 그러면은 이 차입금이 이게 되는 게 차입금이 줄질 않고 예금이 5천만 원 빠져서 같은 다른 예금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금이 하나가 예, 다른 통장 예금. 그러니까 이쪽 주문에서 꺼내서 이쪽 주문에 넣은 것뿐이라고 이거는. 내가 PD님한테 돈을 꽂는데 내가 이쪽에서 돈을 꺼내면서 그래가지고 이쪽 주문에 넣으면서 갚은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이쪽 통장에서 서울 통장에서 서울 통장으로 빼놓고 5천만 갚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차입금을 이걸 차입금을 이쪽으로 빠지게 정리를 해야 이게 갚아지잖아요. 네. 차입금을 이렇게 놓고 차입금 5천만 원을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고. 다 썼잖아요. 5년도에 이제 우수공사까지. 예. 근데 헌당 끝난 것을 마감은 공사비 장부를 다 마감은 해놓고 예. 그거를 건물로 잡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예예예. 예, 그래야지 않겠어요. 이쪽에는 이쪽으로 넘겼을 거고. 전동물만 예. 줬지 잡은 게 없었잖아요. 예, 예. 그게 없으니까 안 잡았었다고 이걸 2005년도 예, 예. 공사 끝났어도 예. 그랬다가 몇 년 있다가 이 아가베 타운이 2007년 8년 그때가 생기니까 그렇죠. 아까와 같은 사정으로 그걸 잡으려니까 2009년 이제 해 중간에 잡아놓기는 나쁘니까 예. 해가 넘어가면서 2009년으로 넘어가면서 건물 공사비 그동안에 발생한 공사비 옛날 거 다 하고 비품 뭐 이거 한꺼번에 이제 예, 올리셨다는 뒤져가지고 말씀이신 거죠? 대지 건물을 다 한꺼번에 그때 예. 그랬던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2005년도까지 그때는 이제 안 시설이라서 나타나죠. 이때는 예. 그럼 더군다나 공사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이쪽은 이제 따로 공사비라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맞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근데 우리 교회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헌금 개수위원회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예. 잘 그리고 봤습니다. 단돈 하나라도 예. 그 돈에서 뽑아서 돈을 주질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100% 다 해서 통장에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거기에는 100원짜리 얼마,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 만원짜리 몇 개, 5만원짜리 몇 장 해서 토탈 금액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 주면은 확인하고 그 돈은 100% 105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지출이 되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재정위원도 그렇고 기획위원도 그렇고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는 청구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아, 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무슨 돈을 청구합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겠죠.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러니까 저는 하필이면 그때가 또 IMF란 예, 말입니다. 저는요 그런 계산을 했으면은 못하죠. 내 유혹도 많았습니다. 근데 남은 하나 팔 때 나는 100개를 팔았어요. LG에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만 외형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러던 회사를 다 접어두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회사 외형은. 왜?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무런 그보다 더 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